예, 오늘은 87페이지입니다. 예, 87페이지를 보시면은 종자와 훈습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1번 종자와 훈습 그리고 현행. 종자 그 다음에 훈습, 종자하고 훈습은 같은 뜻인데, 그리고 현행, 이 세 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8식을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였다. 제8식은 아리아식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체 종자식입니다. 제8식이 모든 종자를 간직한다고 하는데, 이때 무엇을 종자라고 하는가? 성유식론 권2에는 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런 본식 가운데 친히 자과, 그러니까 자기의 결과죠. 자과를 생겨나게 하는 공능의 차별이다. 이것이 성유식론에 나오는 글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이 말은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뜻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식,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 가운데에 친히 자기의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공능의 차별이라 했습니다. 공능은 뭐냐면은 힘이고 에너지예요. 차별은 뭐냐면은 번뇌의 종류입니다. 선이다, 악이다, 무기다 하는 이 차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다, 나다,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차별이고, 너라고 한다든지 나라고 한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혹은 밉다든지 곱다든지 미움, 고움 이런 것이 좀 차별인데, 밉다라고 하면은 미움에 에너지가 붙어 있고, 곱다 하면 고운 에너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공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밉다, 좋다, 너다, 나다, 크다, 작다 하는 모든 차별에 대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종자들이 있습니다. 미운 종자, 고운 종자, 뭐 있다는 종자, 없다는 종자, 이런 이제 개념들의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들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무기성으로 해갖고 아무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죽은 뜻이 가만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바깥에서 자극을 받는 순간 에너지가 폭발해 나와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갖다 욕을 하면은 내 속에 잠재져 있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자극을 딱 받는 순간에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고 공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폭발하듯이 올라오는 이 힘을 공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식 제8 아리아식 가운데 친히 자기의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분노가 이렇게 팍 폭발하듯이 이렇게 자기의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공능, 에너지의 각가지 차별된 것, 이것을 갖다가 종자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하면, 밑에 설명해 보면, 여기서 본식이란 종자가 있는 곳을 말한다. 곧 제8식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근본식 또는 본식인 제8식 가운데 모든 종자가 간직되어 있다. 친히 자기의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이란, 직접 자기의 결과를 생겨나게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간접적인 조건은 종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경우 물이나 공기 등은 콩이 나는데 도움이 되지만 종자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먹어야지 하고 컵을 볼 때 컵을 드러나게 하는 직접적인 힘이 종자이지 물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컵을 떠오른다고 해서 컵의 종자는 아니다. 즉 제80 가운데 컵이라는 종자가 있어서 내 앞에 컵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는 것은 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을 갖다 종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자는 공부한다 했을 때 그 공입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한다라고 하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능이라고 하는데, 공능이란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 드러난 컵은 종자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것이 컵 받침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눈앞에 나타났으면 이거 현행이에요. 현재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종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컵 받침대의 종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자극이 되자마자 내 머릿속에 있는 종자가 이렇게 컵 받침대로 이렇게 탁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것은 현행이라고 하지 종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컵은 종자가 아니다. 컵을 드러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을 종자라 한다. 콩이라는 씨앗에는 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80에 있는 종자는 그것의 결과를 드러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능이라 한다. 이 힘을 공능이라고 한다. 에너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 공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업을 에너지니 혹은 기니 등으로 표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다음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힘과 관련되기 때문에 간혹 업을 에너지니 혹은 기니 하는 개념으로 이해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업을 마음에 있는 지난 행위의 흔적, 이것을 줄로 딱 꺼 놓으십시오. 그 습기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행위의 흔적이에요.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행위의 흔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그 업은 종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난 행위의 흔적을 이것을 습기라고 하기도 하고 종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따라서 업을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듯이 종자는 바로 자기의 결과를 드러내는 잠재적인 힘, 잠재적인 에너지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한문어로는 공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능은 해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차별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 대해서 이제 해석입니다. 차별이란 종자로부터 드러난 법에 수많은 차별이 있듯이 종자인 공능에도 차별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수많은 곡식이나 열매가 각각 다른 다양한 씨앗의 차별이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제80 가운데 있는 각기 다른 다양한 종자로부터 드러난다. 컵을 드러내는 종자와 접시를 드러내는 종자는 각각 다르다. 이를 차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컵 받침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컵 뚜껑입니다. 이렇게 차별로 각각 다른 이런 차별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종자는 제8식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기의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의 차별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종자는 자기 모습을 생겨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이다. 잠재적인 힘. 한마디로 말하면 공능이라고 이렇게 하문으로 한다. 그렇다면 종자와 제8식은 어떤 관계인가? 이번에는 종자하고 제8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자와 제8식은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이것을 비일, 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를 이자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또 제8식을 본체라고 한다면 종자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제8식을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을 창고로 여기면은 본체라고 여긴다면 종자는 그 속에서 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종자는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강과 강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강은 흐르는 수많은 강물의 모임이다. 강물이 곧 강은 아니다. 우리는 강물을 마셨다고 하지 강을 마셨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물과 강은 같지 않다. 그렇다고 강과 강물이 서로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에 속하는 물이 강물이고 수많은 강물의 모임 전체를 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강물과 강은 다르지 않다. 강물은 강을 따라 흐르면서 수많은 작용을 일으킨다. 절벽을 깎아내기도 하고 모래를 실어 나르기도 한다. 강과 강물의 비유처럼 종자와 제8식의 관계도 그러하다. 제8식은 강에, 종자는 강물에 비유된다. 혹은 종자를 일체 종식, 그러니까 일체의 종자의 식이다 이래서 일체 종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종자는 식을 본체로 삼기 때문에 식이라는 이름을 세워 일체 종식이라고 한다. 일체 종자가 모여있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종식이라고 한다. 이때 일체 종식은 종자를 간직한 제8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8식에 간직된 종자를 말한다. 종자를 일체 종식이라고 할 때는 현행하는 씨앗이나 곡식 등의 씨앗을 배제하는 말이다. 여기서 현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배제한다라고 하느냐면요.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이 일체 종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미움도 있고 착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움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 바깥에 자극을 안 받으면은 이 속에서 무기성으로 꼼짝을 않고 무기성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어떤 그 기록이 없는 것을 무기성이랍니다. 머릿속에 할 때는 미움이 가득 있어도 자극을 안 주면은 아무 에너지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자극을 딱 주는 순간 이 미움이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종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바깥으로 이렇게 현행이 됐을 때 이것을 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거든요. 현실 세계 이것을 종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주관이 주관 그러니까 견군이죠. 견군 눈이 보는 것이니까 이 주관이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미워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것이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미음으로 저장이 돼요. 이것을 현행훈 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것은 현재 이렇게 행해지는 나타난 것인데, 나타난 이것이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는 종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자가 바깥에 나올 때는 현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모습으로 에너지를 품고, 미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품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현행이라 하고 종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들어갈 때는 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것은 무기성으로 있을 때를 종자라고 하고, 바깥에 자극이 받아하고 튀어나올 때는 종자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현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혹은 종자를 일체종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종자는 식을 본체로 삼기 때문에 식이라는 이름을 세워 일체종식이라고 한다. 이때 일체종식은 종자를 간직한 제8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8식에 간직된 종자를 말한다. 종자를 일체종식이라 할 때는 현행하는 식이나 곡식등의 씨앗을 배제하는 말이다. 종자하고 현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현행하는 식은 식이지만 종자는 아니다. 곡식등의 씨앗은 종자이지만 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8 아레아식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종자하고는 이것이 이제 식하고 종자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종자와 종자로 생겨난 결과는 서로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종자하고 바깥에 이렇게 나타난 것하고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종자가 에너지를 품고 바깥을 튀어나오면 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하고 현행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종자와 종자로 생겨난 결과는 서로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인과의 법칙이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씨앗인 콩과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콩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씨앗인 콩을 떠나서 새로 생겨난 콩이 있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씨앗인 콩이 바로 새로 생겨난 콩이라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8식에 간직된 컵의 종자와 종자로부터 드러난 컵, 이것은 이제 현행해가지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컵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컵의 종자로부터 컵이 드러났지만 드러난 컵이 컵의 종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컵의 종자를 떠나가지고 별도로 컵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자가 제8식 가운데 간직되는가? 이때 훈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향매를 이렇게 오래 놔두면 향이 이렇게 옷에 빼이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갖다 훈섭이라고 이렇게 하죠. 바로 이전까지 식에 의해 펼쳐진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들입니다. 높다, 낮다, 너다, 나다 하는 이 법들이 다시 종자가 되어 마음에 저장된다. 이때 저장된다는 의미의 전문 용어를 훈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자하고 훈습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훈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자라고 하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을 싼 종이에 향냄새가 스며들듯이 훈습에 의해 종자가 생겨나거나 정장하게 된다. 생겨난 것은 새로운 종자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정장한다는 것은 기존 종자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는 말이다.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정자예요. 이를 합쳐서 생장이라고 한다. 생해가지고 드러난다, 더 커진다 해서 생장이라고 한다. 이에 종자를 훈습된 기분이라여 습기라고 한다. 기분이란 기운의 뜻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한다. 보통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은 어떤 힘이 느낀다는 의미다. 이때 기분, 기운, 힘 등은 비슷하게 이해된다. 앞서 종자는 공능, 그러니까 잠재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그 잠재적인 힘인 종자가 훈습된 기분인 습기의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는 이 말하고 훈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쓰일 때 약간 다르게 이렇게 쓰일 뿐입니다. 참고로 습기는 종자를 지칭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우에도 사용한다. 제8식 내에서 종자로 인해 남은 기분도 습기라고 한다. 수행을 통해 번뇌의 종자를 제거하지만 종자로 인해 남은 습기마저 제거해야 한다. 한편 원인인 종자가 결과로서 드러난 모습을 현행이라고 한다. 현행된 법은 종자로부터 현행하자마자 바로 종자로 다시 훈습된다. 그러니까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현행됐던 것이 다시 훈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종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훈습을 받아가지고 종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훈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자로부터 법이 현행하는 경우를 종자생 현행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자로부터 현행을 생한다. 날 생자니까 종자에서 현행으로 난다. 이래서 종자생 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이 기억 종자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무기성으로 에너지를 품어내지 못합니다. 조용하게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자극을 딱 주는 순간에 이 종자가 활성화됩니다. 에너지를 품고 활성화돼 갖고 활성화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이것을 또 내 주관인 견분이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현행이 종자로 분습돼 가지고 저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바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자극을 받자마자 즉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자극을 받았는데 내일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찰나찰나에 바로바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이래서 이것을 훈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습기라고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훈습한다 하실 때는 습기라고 쓰는 것이 편하고 종자로 저장된다 했을 때는 종자라고 하는 말이 편합니다. 그런데 습기나 종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자생 현행이라 표현하고 현행한 법으로부터 종자로 훈습되는 경우를 현행훈 종자라고 표현한다. 물론 훈습할 때는 종자보다는 습기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고 현행할 때는 습기보다는 종자라는 용어가 더 어울린다. 그리고 제8식 내에서도 종자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흐른다. 이를 종자생 종자라고 한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요 머릿속에 있는 이 무기성의 종자들이 종자생
종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 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요 속에는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잠재적인 의식 속에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보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꿈속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무기성으로 있는 이 속에는 종자, 생종자, 종자, 생종자, 찰나찰나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합니다. 이를 종자생종자라고 한다. 따라서 제8식 속의 종자와 드러난 모습인 현행은 끊임없이 현행훈 종자하고 또 종자생종자하고 또 종자생현행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세상은 제8식에 간직된 종자로부터 끊임없이 펼쳐지고 종자생현행, 그 다음에 펼쳐진 세상은 펼쳐지자마자 바로 다시 종자로 제8식 가운데 저장되고 현행훈 종자가 됩니다. 저장된 종자는 제8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면진다. 종자생종자, 종자생종자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다시 조건이 갖춰지면 또 현행하고 또 훈습되고 또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은 돌고 돌게 된다. 물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종자는 현행하지 않는다. 어떤 자극을 안 받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창고 속에 저장된 벽시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싹을 틀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도표에 의해서 보면은 바깥에 있는 이 현행되어 있는 이 모습, 이 칠판이 우리 그 뇌에서 현행되어 있는 칠판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종자가 만들어졌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판을 보면은 이 칠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종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것이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칠판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정도 되는데 다른 생명체도 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보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